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은 두 번 온라인 하게 되네요. 펜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풀이를 해봤고 오늘은 8번부터 한 5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은 역시나 매번 나오는 영역이죠. 시민불복종의 롤스와 싱어의 관점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분부터 하죠. 각 시민불복종은 해당 문제를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이거는 롤스나 싱어나 마찬가지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다수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다수의 정의감을 청원하는 것이다. 같은 입장입니다. 이때 우리는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봐야 된다. 요 뒷문장이 싱어임을 기억해주게 하는 일이죠. 그 중에 저울질 이 말은 계산, 악의 크기와 쾌락과 고통의 크기를 계산해보고 쾌락이 크다면 시민불복종을 해도 된다 하는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을은 롤스가 되겠고요.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 줄여서 다수의 정의감, 요 롤스가 표현했던 말이죠. 그죠?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숙고를 강요한다. 이는 헌법과 사회 제도 질관을 규정하는 정형식들에 의해 제도되고 정당화되기에 정치적 행위가 된다. 여기서 헌법이라는 말보다는 법률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리라 봅니다. 네. 그렇다면 기억각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결코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래서 칸트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시민불복종이 때로는 법률이나 제도에 좀 위반되더라도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어의 저울질 계산해봐야 된다. 저기에서 이 부분은 틀렸음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심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지를 조금 엉뚱한 데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는 뻥 찌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계산되어서 만약에 비록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되는 그런 우려가 있더라도 얻을 수 있는 쾌락의 크기가 크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싱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틀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순간 당황했고요. 니은을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 요 말이 권리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요거를 법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괜찮죠, 그죠? 네. 그래서 권위라는 말에 요게 조금 좀 어감상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요게 핵심인데요.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되었다는 건 뭐예요? 다수가 정의를 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폭력 사태죠, 그죠? 전쟁 상태, 쿠데타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롤스의 표현을 빌리면 아주 정의롭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역시나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는 선지예요, 그죠? 하지만 의미를 그렇게 가져간다면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맞는 표현으로 이게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전쟁이 반드시 요청된다. 반드시 요청된다보다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리얼
갑과 월,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이때 효과를 결과 이렇게 해야지 롤색에서 법률의 충실성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기 싱어에게서 법률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되는 뭐 그런 심중이 고려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단어를 결과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출제자는 그런 뜻으로 봤겠죠. 그래서 모음 답안을 니언 리얼로 제시를 했습니다. 평범한 예문과 함께 선지도 평범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색한 그 단어들이 좀 등장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뭐 복제배야, 인간 복제 그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과학과 기술과 윤리 부분이고요. 갑을의 관점과 관점의 근거 내지 특징을 파악하면 되는, 특히나 핵심 쟁점 물으면 그걸 묻는 겁니다. 잘 파악하고 있나 그것을. 갑, 복제배아는 줄기세포 추출을 위해 인공적으로 복제한 배아입니다. 이거는 복제배아의 정의 개념이죠. 복제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이 좀 있네요. 그죠? 이 사람은 그러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니까 찬성적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난치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줄기세포 추출을 위해 배아를 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른 반대네요. 복제배아는 인간과 유전적 특징이 같아서 여성의 자궁을 작성하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점 때문입니다. 이게 연장선, 연속선이라는 표현으로 밑에 나옵니다. 성장 가능성. 인간과 유전적 특징이 같은 복제배아가 인간으로 발달하는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나도 그건 인정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러나 이게가 갑의 표현이죠. 도토리를 보고 참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복제배아를 보고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나는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이 동시에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제배아가 인간으로 발달하는 과정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복제배아와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은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다르다 이 말은. 따라서 복제배아는 인간으로 지위를 지닌다고 봐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복제배아는 같다. 갑은 다르다. 연속선상에는 있지만 같은 시점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연속선, 가능성 그런 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갑은 없다. 도토리를 보고 참나무라 할 수 없다. 을은 인간의 지위를 지린다 했습니다.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있다 없다 이게 논쟁점이 되겠죠. 그죠? 네. 바로 인간 지위 좋죠.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의 부분이 이 두 사람의 논쟁점이 될 겁니다.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다음 그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주목해 주시고 제 느낌에는 이게 올 수능에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역은 인간중심, 동물중심, 생명중심, 생태중심의 서양의 자연관과 더하기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했던 레건, 테일러, 싱어의 학자 이거를 플러스 시킨 그런 문제예요. 요즘에 이게 추세인 듯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익숙하고요.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이라는 건 균형, 안전함, 균형과 안정을 따졌던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 환경관에 해당되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대지라는 용어를 써줬습니다.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생명체라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죠? 공동체가 아니고. 그러면 생명중심주의적 자연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멘트가 확인되네요.
네, 테일러가 동물의 권리 인정의 근거로 삶의 목적을 동물도 가졌으니 인간도 그러하듯이 한 것처럼 가졌으니 도덕적 권리에 차이가 없다라고 동물 실험을 하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 근거이죠. 그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이러면 갑과 헷갈리죠. 그런데 끝에 문장 삶의 주체인 동물은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레건이라는 사람이 한 거죠.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동물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동물 실험하지 말고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자 부분입니다. 레건. 네, 동물 중심주의적 자연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과 학자. 네. 네. 그 다음에 환경관과 학자. 네. 뭐,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죠? 네. 이거는 환경관으로서의 레오폴드. 갑을 병의 교집합 A, B, C, D입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A. A라 하면 레오폴드만의 의견에 해당됩니다.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레오폴드는 없어야지 전체 균형 조화가 이루어지겠죠. 네. 문제를 일으키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좀 극단적인 경우까지 갑니다. 네. 정당화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인간이 멋대로 하잖아요. A는 확연히 틀렸음이 확인됩니다. B라고 하면 생명 중심과 그다음에 생체 중심의 교집합 부분입니다.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 어때요? 오, 괜찮네요, 그죠? 네. 인간의 도덕적 권리까지 이제 동물에게 나눠주자는 게 테일러의 입장이고, 도덕적 권리는 다루지 않았으나 레오폴드는 인간을 포함한 식물, 동물, 무생물까지 동등한 값어치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C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생명 중심 테일러와 그 다음에 동물 중심 삶의 주체 레건의 교집합 부분입니다.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네. 여기서 개체라는 말은 가장 범위가 작은 개별 또는 개체일 거고 을과 병을 비교했을 때 동물에 해당될 겁니다. 그죠?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라는 말은 전체가 되겠죠. 그죠? 전체라 하면 어뢰 영역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죠. 생명이라 했으니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의 비교 포인트는 개체와 전체, 개별과 공동체 전체 중에 어느 게 우선이다. 뭐 그걸 따졌을 때 개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죠?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전체를 위해서 개체를 부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괜찮죠? 그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D것, 리얼, D, 세 사람 공통의 교집합 부분입니다. 네. 이럴 경우 갑을 병 각각에서 따져보면 됩니다. 비도덕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 요게 관건이에요. 요거를 인간으로 볼 건가, 동물로 볼 건가, 식물로 볼 건가, 무생물로 볼 건가 해서 OX가 갈립니다. 그러면 비이성적을 했어요. 인간은 아니겠죠?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무생물이거나 이럴 겁니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하면 어때요? 어때요? 공통의 교집합이 될 수 있어요? 병에게는 딱 맞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물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을에서는 식물, 갑에서는 레오폴드에게서는 무생물까지 포함되죠. 그러면 다행스럽게 동물만 쭉 빼서 뒤에 넣을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식물, 무생물까지를 고려한다면 갑과 을은 비껴가겠죠. 그죠? 교집합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출제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동물로 다행히 보면 좋지만요. 네. 이렇게 해서 니언 디것이
선택되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주의해 한번 해서 봐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윤리 부분에 공직자의 윤리, 청렴.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청렴하지 못하다. 반 정도 될 수 있겠고요. 요 예문은 많이 나왔던 사람이고 매번 또 나오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공직자의 청렴, 목민관이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공직자예요. 그 다음에 목민관은 절용하는 게 절약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조금 너무 세부적이에요. 가장과 유일, 이게 뜻이 다르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유일하다 그러면 절용밖에 없다는 말이 되지만,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면 절용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다르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문제를 냈습니다. 1, 2, 4, 5번 무난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문제가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저기 12번 문제, 또 아까 10번 문제처럼 아마 올해 수능에 제 짐작으로는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등장시키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입니다. 올해 요 가까이에 벤담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를 등장시키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또 나와서 제가 더더욱더 벤담을 넣은 구조에서 수능을 출제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보충 자료 드렸거나 드리겠고요. 드렸을 것 같으네요. 네, 병부터 보겠습니다. 형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위법한 행위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둔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의미. 형벌의 가치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행위에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하다. 네. 형벌을 가하면 사회적으로 얻는 쾌락이 많다. 네. 그러니 형벌 자체는 고통이겠지만 사회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크니 형벌을 가하자. 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벤담 기억. 어를 보겠습니다. 형벌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이거는 평범한 보통의 말이고요.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 요게 베카리아임을 이야기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뒤에 보고 전쟁이다 이러길래 시민을 적으로 범죄자를 적으로 해서 울소 아닐까라고 오해를 했는데요. 네. 베카리아의 생각에 충실한 문장. 사형이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일회성, 한 번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회 범죄 억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종신노역형이 좋겠다라는 게, 대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베카리아의 생각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어를 베카리아로 보겠습니다. 갑.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려져야 한다. 동등성의 원리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죠? 응징보복, 동해의 원칙, 동해의 원리. 사형은 살인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이다. 이 말은 목숨을 빼앗은 범죄, 살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동등한 행위 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균형 있게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사형밖에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는 정의가 선언적으로 선언시 정초된 보편적 법칙들, 보편성, 법치성 그런 이야기죠. 따라 의역하는 바이다. 이 말은 그 선의주와 입법 원리가 되어서 정해진 그 법률이다. 그게 그래서 거기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칸트입니다. 교정적 정의의 영역이고요. 1번 갑. 살인범은 살인을 의혹한 자로서 의혹한 게 아니고요. 행위한 거죠. 그죠? 살인하고 싶어 해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위한 겁니다. 요게 미스. 그다음에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아니요. 인간은 그 자체로 인격을 가졌고 인격은 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언명령 2번을 따라서 칸트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용이 필요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죠? 범죄자의 그
괴로움을 위해서. 물론 일본을 적용해서 남인격을 침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등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를 살리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요게 또 빗겨가죠. 그래서 1번은 아님이 드러납니다. 2번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법을 집행해야 된다. 이 말이 좀 그렇죠. 네. 요걸 나누면 법은 집행해야 되고요, 그죠? 형벌은 집행해야 되고,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는 거, 일반 시민이 범죄를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게 사회 범죄 억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범죄자가 주어가 된다면, 또 주어가 된다면 이 말은 맞죠. 일반 시민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 내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범죄를 저지를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님이 판단됩니다. 병. 공동체의 해악을 방지한다면 형벌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했는데 아니요. 형벌은 고통 아닙니까? 사형은 고통이잖아요. 네. 자체가 악입니다. 다만 그 형벌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사회범죄가 억제되는 사회의 쾌락이 증가함으로 그게 더 크므로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게 공리주의적 관점이죠. 네. 예. 해악을 방지한다면, 공유한다면, 그게 형벌이 쾌락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껴갑니다. 뒷부분이 비껴갑니다. 다음 4번 갑과 을 공적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비껴가요? 갑에게서. 인격 실현, 인격 존중도 되잖아요. 갑에게서, 칸트에게서, 그죠? 그러한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보면 칸트에게서 어긋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비껴가는 느낌이 듭니다. 5번 5번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만인에 대한 행복, 쾌락이라면 칸트는 만인이 행복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살인에 대한 살인으로서의 그 사형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응보의 관점을 이야기한다면 이 말도 비껴가겠네요. 5번 그러면 5번 나오면 될 텐데요. 억과 얼과 병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죄 억제를 갖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다 하니까 말이 그러려니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범죄 억제 효과 부분은 이미 예문에 등장했고 공리의 차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차원에서 그리고 베카리아는 역시 그죠? 사회범죄 억제를 위해서 정신노역을 이야기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이해 부분인데요. 요게 사실은 3번과 거꾸로 뒤집히시는 말이죠. 그죠? 악임으로 최소화한다는,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예로 든다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적은 고통 아니잖아요. 의도는 적은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여러 것 중에 선택된 것이긴 하나 고통은 최상의 고통이잖아요. 사형은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사회범죄 억제라는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주면 이 부분이 이해는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 문제를 할 때에는 이 부분을 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12번까지 풀이를 해봤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문제 13번까지만 풀이를 해볼게요. 그림의 강연자 했는데 기억하신다면 요거 우리가 풀고 있었던 파이널에 나오는 유형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죠? 그래서 이 출제자가 파이널 문제를 봤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왔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유행은 두 계층, 상류층과 하류층, 그 다음에 모방과 차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유행이다. 그 의미입니다. 상류층은 하류층과 달라 너하고 차별짓기 위해서 고급지고 명품들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하류층은 그걸 보고 상류층과 닮으려고
따라가려고, 모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유행이 생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 상류층에 동화하려는 욕구는 모방이죠. 유행을 확산하는 데 일조한다. 그렇죠? 니은. 모든 계층이 추구하는 유행의 양식은 항구적이란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변하잖아요, 이거. 상식에도 안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상류층이 차별화하다가 하류층이 모방을 전체다가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하류층은 또 그러면 또 그걸 버리고 새롭게 등장한 유행을 따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변하는 겁니다. 이어는 상식에도 안 맞지만 그런 의미를 예문에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유행은 계층 내의 동질성과 계층 내의 차별성 맞잖아요. 그죠? 그때 계층이라면 상류층과 하류층. 리얼. 한류 계층의 모방은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는 계기가 된다. 예. 그렇죠? 네. 상류층과 하류층이 관계되어서 유행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확연히 틀렸음이 드러납니다. 기억, 디귿, 리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일을 만나게 되나요? 네. 그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